자, 오늘 본격적으로 토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프 대중화의 현주소. 박정은 의원님 나오셨고 서천범 소장님 나오셨고 남아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 의원님 처음 나오십니다.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예, 자주 즐겨보는 프로입니다. 알 예.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박정은 의원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올 3월에 그 골프장 갑질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예. 국회에서 마련하셨고 두 분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잠시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평소에 골프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이런 문제점들 파악하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제가 골프를 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골프 대중화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 국내 골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서 대중 스포츠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좀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에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 골프 용품업계 관계자 또 그 유통 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많은 토론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그린피 문제라든지 카트비 문제 그런 걸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그 곳에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은 기회가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다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 예,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이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 같은 편으로 오늘 얘기를 하시죠. 그럼요. 예, 같은 편입니다. 예. 저 서천범 소장이 지난 7월에 오시고 1년 한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나오시는 건데 네. 그 사전 인터뷰 때 저희 작가분 얘기가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뭐 분통을 터뜨리셨다. 그렇죠. 제가 이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업계에 있는 분들은 저를 많이 욕하고 근데 제가 뭐 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골프 대중화 그리고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순서를 많이 해오는데 어쨌든 제 뒤에서 뭐라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늘도 골프 대중화,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순서를 약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골프 대중화라는 주제니까 이 골프 대중화라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적용이 됐는지부터 역사를 좀 살펴봐야겠어요. 네, 원래 골프장을 설립하고 인가를 내주는 건 청와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와대 내인가 시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정경유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1989년에 이제는 청와대에서 손을 떼고 지자체 혹은 또 그 다른 이 기관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체시법이라고 하죠. 개정으로 체육부에서 오늘날의 문체부에서 담당하게 됐었죠. 그래서 사치성 레저가 아닌 체육시설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받게 되는 게 그때의 계기였고요. 10년 뒤인 김대중 정권 때 1999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골프는 이제 중산층, 서민층 누구에게나 좋은 스포츠이고 골프는 더 이상 특권층만의 스포츠일 수 없다. 이렇게 대중화를 선언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97년도 예언이기 때 박서리 선수 맨발 투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골프하면은 돈 많은 고관 대적들이 치는 그 놀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데 박세리 선수가 세계 메이저대회 2회 포함해서 4회를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국민들이 밤새워서 울면서 응원했지 않습니까? 이 골프가 고관 대적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특히 여자 선수가 치면서 그때 외화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외화도 벌어온다. 골프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네 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98년, 99년 그때를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때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입사하고 그 직후에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 골프를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골프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골프장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골프 인구도 500만을 넘는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치 스포츠라고 하긴 어려운데 이걸 사치 스포츠로 만드는 게 지금 골프장 업계의 일종의 담합 아닌 담합 그런 것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게 만드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시는데 또 해외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만 그렇죠. 굳이 비싸게 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감대를 통해서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게 골프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98년, 99년부터 이제 27년여가 지났는데 현 주소부터 좀 살피고 갈까요? 나가연 네. 기자가 보기에는 지난해 한국갤럽에서 이 1,700명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즐기는 운동이 뭐냐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골프가 4위에 올랐습니다. 높네요. 1위는 걷기 혹은 산책, 2위는 축구, 3위가 헬스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골프가 6.2% 비중을. 테니스나 뭐 4위였습니다. 농구 이런 것보다도 골프가 훨씬 많네요. 심지어 등산보다 등산보다도. 더 많았었고요. 배드민턴, 요가, 달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죠. 갤럽에서 했던 그 전의 조사도 재밌는데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에 걸쳐서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인가를 계속 이제 5년 주기로 물었었습니다. 92년에는 72% 응답이 사치스럽다. 사치다. 네, 그렇게 답을 했고요. 2002년에는 52%가 사치다. 줄었네. 네, 그리고 22년에는 36%의 응답자가 사치다 이렇게 답을 그러면 했는데요. 3분의 2 가까이는 사치스러운 운동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죠. 동시에 이 리서치에서 보면은 같은 기간 92년에는 골프를 한다는 사람이 2%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것이 2002년에 6%로 2020년 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34%를 차지하게 된 거죠. 골프를 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골프는 사치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대중화가 많이 진척이 있는 거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골프 대중화가 된 것 같죠. 골프 인구가 500만 명이 넘었다고 생각한다면 전 국민의 10%를 넘기 때문에 숫자로 봐서는 대중화됐다고 하지만은 대중화가 뭡니까? 큰 부담 없이 칠 수 있는 수준인데 코로나 사태 때 그린피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 해외로 많이 나가고 결국은 귀중한 국부가 유출되면서 골프장 국내 골프장 산업의 그 기반을 훼손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골프 대중화 현재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골프 대중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누구만 보고 있냐면 골프장 업계만 보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되는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바뀌었냐?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골퍼들이 골프장을 다니면서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캐디 의무적으로 써야 되죠. 골프장 카트를 엄청난 돈을 내고 빌려서 써야 되죠. 그린피 높아졌죠. 음식 값도 너무 비싸죠.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백유한 선배님도 그런 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우리가 골프를 나가면 캐디하고 같이 뛰어야 돼요. 막 캐디가 뛰라고 합니다. 진행을 근데 이걸 독촉하죠.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건지 이 골프장을 위해서 뛰는 건지 나를 위해서 뛰는 건지 내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든 게 골프장 수익 중심으로 우리 골프 업계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을 우리가 봐도 다양한 선택지들이 국민한테 주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그동안 이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해온 건 사실이었어요. 효과는 이제 나중에 뭐 평가를 하더라도 그랬던 그 그간의 과정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장의 뭐 회원제 변화, 뭐 대중제 변화 이런 거. 그 처음에는 뭐 이 우리나라 골프장들이 회원제 중심으로만 만들어졌죠. 그 90년대 초반에는 정말 사람들이 대중제 골프장들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나 아니면 환경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94년에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 병설 의무제도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8홀 골프장을 만들 때는 6홀 이상을 짓거나 27홀이면은 9홀, 그러니까 9홀을 병설을 해야 된다는 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를 했었죠. 그래서 왜 제주도에 있는 뭐 아주 고급 골프장을 가보면은 18홀인데 바로 옆에 6홀 골프장, 대중 골프장이 있곤 했었죠. 그리고 2000년에 개장했던 남유주 골프장이나 2011년 나왔던 파주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는 골프장들이 18홀을 만들 때 회원제 18홀을 만들 때 퍼블릭 6홀을 짓지 않으려면 대신에 홀당 5억씩을 냈었어야 됐습니다. 짓지 않는 네네, 대신에 그 조건으로. 그래서 그런 게 그런 돈을 있었구나. 그 자금을 모아서 남녀주 컨트리 클럽을 대중제로 또 파주 CC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게 이게 현실인데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아파트 지을 때 민간 아파트 지을 때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이 의무적으로 있죠. 지어라 이런. 근데 그게 2023년 3월에 그 조항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중제 골프장이 2000만 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개밖에 안 돼서 비중이 아주 작았는데 2021년 한 20여 년 지나고 나서는 거의 341개로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는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그러니까 병설 의무제라는 게 의미가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 거죠. 그럼 대중골프장의 이용객 수도 훨씬 늘어났다. 당연하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해원제 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65.2% 증가한 데 반해서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같은 기간에 19.7배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가 해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중골프장을 만들었고 개수도 늘어났고 이용객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골프 대중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 아니냐. 하지만 현 상황, 현실은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대중제 골프장은 말 그대로 이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만드는 지금 골프장인데요. 근데 뭐 이를 위해서 뭐 이 세금의 차이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율이 4%? 4%. 네, 4%에 해당되고 대중제는 그보다 한 10분의 1에 가깝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보통 21,120원 정도 되는데 대중제는 이런 걸 내진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한 34,000원, 37,000원 정도는 조금 좀 저렴해야 된다라는 게 이 대중 골프장 대중화를 말하는 논거이기도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회원제와 비회원제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대중형이 생기면서 3분류 체계가 되고 대중형에게 좀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된 건데 3분류가 되면서 정부가 그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린피를 주중과 주말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주중 그린피 평균 17만 7천 원 이하, 평균? 18만 8천 원. 18만 8천 원 이하, 주말에는 24만 7천 원 이하로 받아야지만 대중형의 혜택, 그러니까 세금 면제 혜택을 제대로 주겠다는 것이었고 이 금액을 평균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비회원제 대중제라고 규정하면서 개별 소비세를 그대로 또 부과하는 뭐 이런 3단계 분류를 또 만들게 된 게 결부적으로 시행된 건 2023년 7월부터였죠. 네. 그러니까 대중형을란 것 3분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주는데 그걸 이제 평균 금액으로 요 이상 받지 마 평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지만 이제 그걸 또 이제 편법으로 골프장들이 또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게 처음서 2021년도 전문가들과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거 협의할 때는 최고치라겠지 당연히 평균치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업계에서 로비해갖고 그걸 평균치로 바꾸면서 완전히 그 3분류 체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금액이 아침에는 싸고 예, 저녁에 나. 그러니까 단속이 안 하니까 평균치가 가중 평균인지 뭐 그냥 단수 평균인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평균치 하니까 경기도청에서 골퍼들이 향해 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법이 현재 평균치로 돼 있으니까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거죠.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루 그린피 시간대를 가지고도 거의 가격대가 그린피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혼선을 좀 가져왔고요. 지금 이제는 뭐 제가 오늘 오전에도 네. 이 방송하기 전에 오전에도 아침에 한번 그 앱을 한번 켜봤습니다. 골프 치고 왔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부킹 예약 앱을 점검해서 이제 오늘 지금 당장 라운드 할 수 있는 이 예. 골프장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만 한 5만 원대부터 거기도 꽤 많이도 나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앱을 받아도 이제는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들도 좀 나오고 있고 새벽에는 아주 저렴하면서 대신에 프라임 타임에는 뭐 한 20만 원 이상 올라가는 이런 식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좀 현실이죠. 그러니까 회원제 같은 경우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회원제는 그 그린피 책정하면 이제 그 회원들의 협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제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대중골프장은 사주 마음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제와 대중제 간의 그 차액이 이 점차 이제 좁혀졌다 다시 확대되는데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 차액이 2020년에는 47,600원에 있어요. 그게 2022년도에는 35,800원으로 좁혀졌다가
올해 9월에는 48,300원으로 다시 확대가 됐다는 얘기죠. 대중용 골프장에 그린피를 올리니까 해원제 골프장에 그린피가 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용이 정체되는 사이에 해원제 골프장에 그린피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차액이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코로나 이후에 그 일반 골프장들,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 특히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65% 안팎입니다. 그 정도면요, 엔비디아 수준이에요. 그냥 돈을 거의 긁는 수준입니다. 쓸어 담는 수준이에요. 그 비용을 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만 배를 불리는 구조로 상당 기간 방치가 됐기 때문에, 아니 어떤 기업이 요즘 제조업에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10%만 돼도 대단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골프장만 60% 돈을 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 그린피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는 그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게 그 골프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조금 무리인 건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건 뭐 그 정도라면 비싼 건 사실이고